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2부에 들어왔습니다. 아, 2부 돌아왔는데도 이게 네. 그냥 1부에서 머물고 싶네요, 그냥. 왜냐면 1부가 그나마 약했다. 본인 생일 얘기했기 때문에. 아, 2부부터는 지금 이제 사람 판의 연속입니다 지금. 야, 우리가 뭐 말 한마디 섞을 수 있을지, 말 한마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참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네. 또 그게 아니니까. 저희가 근데 또 방송을 하다 보면 네. 늘 좋은 소식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안 들을 수 있어요. 남 좋은 얘기는 뭐 솔기는 하겠지만 네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 좋은 얘기하면 배 아프지 뭐. 그에 대해서 뭐 귀담아 듣고 안 하는데 누구 잘못됐다는 얘기는 귀가 쏙 가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뭐 강의를 좀 하다 보면 제 얘기 뭐 잘 됐을 때 뭐 개인 퍼머가 잘 됐을 때 얘기는 사람들이 막 하품하고 난리나다가 제가 이제 사기 당하면서 우차사 막 쫓겨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이 막 동그래져 가지고 귀를 쫑긋 세워 가지고 제 얘기 듣더라고요. 그건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왜 좀 나쁜 면인 것 같은데 좀 누구 좀 안 되는 얘기는 근데 또 이게 들어요. 이게 뭐 통계적으로도 약간 검증이 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네. 일을 하다가도 느끼는 건데 뭐 보통 이제 소식을 전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뭐 기자님은 또 그렇겠네요. 뭐 결혼, 그쵸. 출산, 뭐 결혼, 이런... 출산, 네. 뭐 연애, 네. 뭐 좋은 일 많잖아요. 네. 기부 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예. 뭐 사건 사고, 예. 뭐 논란, 뺑소니, 뭐 뺑소니, 뭐 이런 것들이 사고 말만 들어도 이런 소리 나다 것들이 지금. 조회수 훨씬 높아요. 음주 이런 거 누구 음주, 뭐 도박, 폭행, 마약, 폭행, 뭐 자극적인 걸 또 좋아. 절도, 네. 사기 오. 이런 것들, 어우, 막 들어도 뭐. 들어가면 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쓰다가도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유혹에 좀 휩쓸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뭔가 좀 기자적으로 봤을 때도 좀 엄격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 그래서 있어요. 제목을 그렇게 뽑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자극적으로 제목 자극적으로. 뽑잖아요. 예. 뭐 사기 같은 미모 이런 식으로. 야. 뭐 그러니까 뭔가 내 다 마음을 자극적으로. 절도해봐. 그렇죠. 우리 관객들에게 폭행. 무슨 폭행? 얼굴 폭행, 얼굴 미모 폭행. 폭행, 미모 그렇죠. 폭행. 매력 폭행, 뭐 웃음 이런 식으로. 폭행. 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보게 되잖아요. 기사 중에 쭉 보다 보면 좋은 거는 그냥 일단 스킵 하다가 얘가 뭘 했네. 나쁜 거 있으면 쓱 들어가고 뭘 잘못한 거지라고 보게 되더라고. 예. 무슨 있는데. 그 마음 고쳐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오늘만 딱 하고 예. 오늘만 딱 하고. 바깥수다는 더 이상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거로. 아니죠. 진짜요? 안 해요? 할까요? 아니 또 필요하면 해야죠. 뭐 한 번씩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남 얘기할 때 네. 남일 같지 않아 가지고 저도 뭐 이 연예계 쪽에 어쨌든 지금은 좀 발을 뺀 좀- 상태지만 뭐 발을 뺐어요, 뭐 발을 빼. 뭐 저희 우차사를 안 하다 보니까 뭐 민간이나 똑같이 뭐 저희가 연예인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직업이지만 네. 지금 뭐 어쨌든 같이 어쨌든 종사했던 그리고 행사 갈 때 아니면 방송에서 한 번씩 봤던 분들 네네. 말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조심스러우시면 안 하시면 돼요. 안 하면 됩니까? 네. 제가 얘기를 어차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출연료는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좀 죄송스러워서. 아시겠지만 태영 씨 지난주에 잠깐 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잠깐 자리 잠깐, 비우셔도 네, 다녀오세요. 그 뺀 만큼 좀 몇천 원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드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돼요. 아, 그렇지. 말씀하기 힘드시면. 아까 탑시 얘기할 때 잠깐 나가고 싶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 주제가 이제 사실 동엽 씨가 정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네. 본인이 그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 본인이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그래서 계신데. 또 준비도 많이 해왔어요 오늘은. 아, 그래요? 네. 네. 아 근데 그러면 좀 발제자로서 어떤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요즘에 네. 뭐 탑 씨도 있었고 네. 우리 가인 씨도 있었고 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좀 있길래 네네.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중독. 뭐 꼭 마약이나 뭐 대마초 같은 것도 있지만 네. 아니면 뭐 사업을 실패하는데도 계속 사업을 하시는 사업 중독인가요? 사업 중독. 중독이죠. 뭐 그런 식의 우리 개미핥기도 지금 사업 중독이거든요. 네. 또 사업을 또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뭐 스피치 학원 말고 또 이제 그만두시고 또 다른 사업. 스피치 학원 그만뒀군요. 네. 끝내는 뭐 잘 됐으면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신 것만 제가 알기로 한 열 몇 개가 넘어요 사업이. 근데 사실 중독이라기보다는
우리 또 김학기 씨 같은 경우는 생존을 위한 생존입니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죠. 아니 그분은 생존은 가만히 있으면 생존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행사도 있고 어쨌든 돈을 벌 수 부르는 있는 사람 자기 벌어요. 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사업하자고 해서 꼬드기면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무리하게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네. 중독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김숙 선배님도 네. 우차사가 딱 살짝 쉬었을 때 네. 사람들이 워낙 김숙 씨가 잘 나갔다고 그냥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힘든 시기가 좀 있을 때 네.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의류 사업도 좀 하셨어요. 아니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4천만 땡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의류 사업 했는데 일단 그분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는 거예요. 왜? 소통. 그냥 네가 알아서 사가라 이런 마음으로 연예인이니까 나는 마음이 이제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뭘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하니까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자기가 게임 군단은 프로 게이머 그 숙소를 차려가지고 김숙 씨가 예 했어요. 막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게임 하다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중독의 인생이었는데 근데 잘 되고 계시죠. 지금은 잘 되고 네네. 있는데 한동안 좀 힘들었던 그런 사업 하시면서 지금은 뭐 다 잘 돼가지고 행복에 중독되신.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매 도박도 있고 도박 있죠. 성형. 또 성형에 중독된 성형도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성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많이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좀 지탄이 되고 에이 왜 저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분들을 막 실명을 고려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네네.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네네네. 사실은 좀 죄가 확정되고 좀 이렇게 팩트가 나온 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네네. 것 같아요. 사업 네네. 많이 한 것도 죄인가요? 성형한 거는 죄가 아닙니다. 아니 사업 많이 한 것도 죄예요. 죄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분석도 좀 해보고. 이제 사업의 경우에는 네. 본인 스스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나 옛날에 이렇게 해서 많이 망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위주로만 얘기하면 될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네. 공개를 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네. 굉장히 좀 저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출연 금지 명단. 을 아. 보게 되면 네네 맞아요. 그동안 블랙리스트하고 좀 다릅니까? 좀 다르죠. 어. 블랙리스트는 다르지. 사전에 이 아. 성향 같은 걸 판단해서 배제하는 거라고 한다면 네. 이 출연 금지 명단은 네. 이미 사고가 사고가 난 이후에 터져서. 네. 방송에 출연시키기 부적절하다. 어. 하는 분들을 모아놓은 리스트 네. 같은 아 그게 있어요. 출연 정지. 존재하는 있죠. 하고 있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 내부 규정으로는 네. 이게 뭐 이렇게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네. 자제를 시키자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럼 죄송한데 있죠. 이태영 씨랑 저도 있습니까? 뭐 잘못하셨어요? 아니 없는데 왜 우린 방송이 출연 없어요? 정지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방송 정지야 갑자기? 우리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분들하고 선량하게 같이. 사는데 진짜. 그러니까 우리 세금 착하게 뻑뻑뻑 살았는데 내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동엽 씨 경우에는 재미가 없어서 죄. 재미없는 죄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두 분 다 약간 못 웃긴 죄로 안 물리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거 없는데 안 부른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좀 대충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좀 명단이 좀 있는데 네. 저희 지금 이제 이 소재와 관련된 것만 좀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대마초나 프로포폴 같은 경우가 네. 처벌 받으신 분 중에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게 또 방송사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방송사마다 좀 출연 금지 명단이 달라서 지금 박시현 씨가 지금 MBC에 지금 프로포폴로 못 나오고 계시고요. 근데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다시 들어갔다고 제가 그거는 이제 기사 봤는데. MBC는 JTBC 쪽. JTBC 쪽입니까? 그러니까 JTBC는 또 자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그렇습니까?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마초 흡연했던 또 래퍼 아이언 씨가 지금 KBS에 지금 못 나오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에이미 씨가 프로포폴 졸피뎀 투약으로 KBS하고 MBC에 지금 출연 금지가 돼 계세요. 그분 한국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 가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주지훈 씨도 지금 아직 KBS에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또 대마초를 흡연했던 이센스, 그러니까 쌈디 씨와 같이 팀을 했던 하고 수브 있는 스프림. 이센스 씨도 지금 KBS와 MBC에서는 지금 출연이 금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명단이 더 있긴 한데 좀 이게 좀 혐의가 애매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언급을 좀 안 하는 걸로 좀 하는 걸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노출이 있어요. 노출. 8명이 있는데 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 그 MBC에서 그렇죠. 음악 캠프에서 음악 카우치. 했던. 성기 노출 사건이 네네. 있었던 카우치와 럭스의 멤버 7명 도합 7명이 MBC에서는 출연 금지 상태예요. MBC에서만 출연 금지. MBC에서는 그렇죠. MBC에 사고 쳤기 때문에. MBC에서 보여줬으니까. 네. 그리고 네. 성폭행 등 성추문 네. 관련해서 또 몇 분 계신데 뭐 유명한 분들은 이제 있으니까 고영욱 씨가 지금 네네. 네. 미성년자 맞네요. 성폭행 네. 및 성추행으로 형을 지금 집행 중이라서 네. KBS하고 MBC에 지금 금지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혜나 씨가 지금 성매매 알선 혐의로 MBC. 근데 그 무혐의 처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혐의 처분하고 이 출연 금지하고는 별개긴 해요. 그러니까 방송사 심의실에서 네. 따로 뭐 혐의가 나서 형은 살았지만 그래도 아직 뭐 정성에 있어서는 뭐 허락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처벌이 아니거든요. 네네. 아니고 우리 방송사에 지금 못 나오게 자제를 시켰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경영 씨 경우에도 지금 영화는 자주 나오고 계시지만 아직도 예전 그 혐의 때문에 누구요? 이경영 씨 예. 아직도 지금 영화에는 방송 많이 3사에서는 많이 못 나오고 계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혐의인데요. 도박 혐의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탁재훈 씨나 신정아 씨 경우에는 지금 KBS에 아직 아예 못 나오고 계시고 신정아 씨도 MBC 지금 출연 금지가 된 상태고 네. 이성진 씨도 KBS하고 MBC는 지금 일단 출연이 안 되는 상황인 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가 또 있는데 사기요? 사기 혐의는 좀 되게 KBS가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지금 나한일 씨하고 서세원 씨, 정욱 씨 이 세 분이 지금 네. 사기 혐의로 경제사범으로 해서 각각 뭐 이렇게 혐의나 이런 거는 다 형이 된 분도 있고 뭐 진행 중인 분도 있지만 네. 이제 일단 금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기타 혐의가 있는데 곽한구 씨가 KBS하고 MBC에서 절도? 차량 절도 이 혐의로 지금 출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MC몽 씨 이 경우에도 이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병역 관련된 뭐 이슈 때문에 KBS, MBC에서 지금 아직 못 나오고 계시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근데 좀 이렇게 출연 금지 명단을 보면 대충 이제 어떤 좀 사건들이 좀 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한테 네. 좀 중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마초가 있었고요. 네. 성폭행 관련 사건, 네. 그다음에 경제사범, 네. 그다음에 뭐 이 정도로 좀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뭐 오늘 얘기하려는 거랑 딱 좀 벗어날 수도 있지만 네. 그 방송사에서 그 뭐 출연 정지 그 기준 자체도 되게 기준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똑같이 도박했는데 네. 누구는 왜 나오고 누구는 못 나오고 이것도 있고 좀 그 기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좀 누구 또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많고 한 사람들은 또 복귀 시기가 빠르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네. 예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 3사가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주들 마음 아닙니까? 이태원 씨. 아니 근데 그 사주들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보는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네. 그 사람의 뭐 그 죄가 중하고 어떠를 떠나서 네. 또 그 사람이 그 이슈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네. 그 상업성 가지고 또 금방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아무래도 그 방송사와 그 연예인의 네. 관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숙 기간이라는 네. 그 네. 자체가 되게 애매하니까. 그럼 이태영 씨가 한번 정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정합니까? 자, 음주 나올 수 제가 있습니까? 정할 수 못 없지만 나옵니까? 좀 국민적인 정서와 그래서 정서로 봤을 때 이태영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생각하고 아니 제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대표해요? 그래서 본인이 안 되니까 왜 지금 계속 위험에 몰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세요? 본인은 안 빠지려고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영 씨 몇 개월 하는 순간 사실 근데 못됐다 할라 가정은 좀 했는데. 잘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뭐 좀 결이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방송사 심의실에서 각각 심의를 하게 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한 내규라고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게 방송사마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같은 안에 대해서 제재가 풀리신 분도 있고 맞아요. 묶여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르냐 하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바로는 그냥 거기 공채 출신이거나 배우가 아니면 개그맨이 아니면 거기 뭐 예능국이나 드라마국에서 좀 국장님이나 이런 라인하고 좀 친한 분이 아니었나 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네. 불공정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명확한. 근데 사실 이 약간 사안이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게 그러니까 뭐 몇 년 이상 살면 몇 년, 뭐 벌금형이 나오면 몇 년 이렇게 정해진 건 사실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2, 3년을 보고 이제 징계를 출연 금지를 주게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해제 시점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풀어주고 묶어주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 해제 시기에 일단은 먼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출연 금지 명단이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이제 출연을 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일단 먼저 PD가 그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이제 저분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지금 묶여 있는데 좀 출연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대충 뭐 대중 정서도 보니까 출연을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든다. PD나 아니면 제작진이 먼저 심의실에 요청을 한대요. 이
안건에서 풀어줄 수 있겠냐. 우리 출연 좀 시키고 싶다. 그럼 그때 이제 논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그냥 안 풀리고 네, 계속 안 하는 풀리면 거네요. 계속 안 풀리는 거죠. 출연을 시키고 싶다고 해서 좀 협의를 해오거나 네. 아니면 막 진정서를 낸다든지 신청을 해오지 않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묶은. 그럼 역으로 네. 그 당사자가 내가 좀 출연하고 싶습니다. 출연진으로 네. 좀 풀어주셔야 제가 나갈 수 있는데 좀 뭐 그런 풀어주면 부분도 안 됩니까?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연하고 싶으면 제작진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나 출연하고 싶다. 나 한번 꼭 써달라 하면 제작진이 네. 그걸 갖다가 수용해서 그걸 심의실 쪽에 얘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걸 왜 기준이 뭐예요? 언제 풀어주고 묶어주는 게 기준이 뭘까요? 맞아요. 물어보면 네. 이 심의실 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대중들의 일단 신청이 와야 되는구나. 오는 사람은 논의해서 푸는 경우도 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도 없고 아예 그냥 PD들이 안 찾는 경우라면 그게 계속 묶여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 좀 고무줄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일단 다 묶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내부적인 그런 신청이나 그런 좀 절차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들어봐도 네. 뭐 어떻게 내부적으로 신청을 해서 풀렸다 하더라도 네. 또 대중들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분들의 또 인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복면 강의 네. 나왔던 이수 씨 네.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복면 강의 아니고 나가수에 네. 나가수단에 이수 씨라고 린 씨랑 그렇죠, 결혼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나와가지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했는데 반응이 막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나쁘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하차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의가 그분은 풀린 것 같은데. 풀렸기 때문에 출연했겠죠. 네. 풀렸으면 출연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게 지금 방송 활동 그래서 못하고 요즘에는 있어요. 예전에는 네. 지상파만 있을 때는 사실 이게 판단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매니지먼트도 그렇겠지만 약간 이렇게 뭐죠 좀 우회 전략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편이라든지 케이블에 먼저 그쪽 거기는 이제 심의 규정이 없으니까 먼저 출연을 해가지고 네. 뭐 좀 이렇게 사과를 하고 좀 활동을 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지상파로 들어오는구나. 넘어오게 되는. 그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뭐 붐 씨도 있었고 네. 김용만 씨도 그랬죠. 네. 김용만 씨도 첫 출연했던 작품이 이제 TVN 예능이었고 그 시작하시다가 이제 지상파로 이수근 씨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수근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 대충 뭐 다 이제 케이블을 시작으로 해서 네. 활동 재개를 좀 모색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다고 보이시는데 일단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출연 금지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좀 많은 좀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분들을 네. 얘기하고 싶은데 네. 사실 그럼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좀 그 경제 네. 관련해서 사업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업 중독이라고 하셨지만 이 사업 중독도 사실 뭐 잘 되는 분들이 계속 사업을 하는 거는 중독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백종원 씨나 이런 분들이 뭐 네. 프랜차이즈를 뭐 몇십 개 한다고 해서 그걸 중독이라 표현하시는 분이 그렇죠. 없는 네. 것처럼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거의 기준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파산 신청을 했거나 개인 파산 신청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좀 있을까 싶지 않은데 네. 그 케이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좀 유명한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개그맨 황성한 씨. 황마담 형님. 예. 지금 이 주식 부자 7위까지 하시다가 빚더미에 앉은 적이 있었다고 해서 네.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그 파산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2010년에 뭐 노래방 기기 전문 제조 맞아요. 코스닥 상장사에 네. 그 75만 주를 매입해가지고 네. 대표도 되고 네. 2011년에는 주식 100만 주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제 사채업자부터 이제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리면서 네. 빚더미로 좀 앉았다. 그러니까 황성한 씨도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셨죠. 저랑 같이 처음에 시작을 네. 저랑 같이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분 밑에서 네. 돌잔치나 결혼식 사업 같은 거를 같이 좀 배우고 네. 뭐 제가 좀 돕고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2000년대 한 후반까지만 해도 되게 웨딩 업체로 유명했어요. 웨딩 그래서 업체를 네, 잘했어요. 아는 황마담으로. 개그맨 분들이 실제로 그 네. 황마담 그 웨딩 맞아요. 업체에서 네. 결혼을 하게 결혼도 하고 했던 심지어 또 돌잔치까지 사업을 케이스가 열어서 많았죠. 잘 됐다가 잠깐 접었다가 음. 다시 또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네. 웨딩까지 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됐어요. 네. 그러다가 아까 말했듯이 노래방 기계 쪽에 이제 부사장 쪽으로 갔다가 네. 그쪽에서 이제 사장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어디 절인가 어디 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뭐 그 신내림 받았다는 얘기도 네. 오, 그 전에 한번 들었던 그런 것 얘기가 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네. 좀 자취를 감춰버린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원불교 방송 라디오 DJ까지도 하고 그렇지.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도 그리고 이제 또 네. 다른 케이스가 이제 이은하 씨
밤차를 불렀던 이은하 씨 이은하 씨. 경우에도 파산 신청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10억 원이라는 빚을 졌는데 사업 실패 그리고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 빚 보증 한 것이라고 좀 알죠. 그리고 가장 좀 의외인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박보검 씨가 또 개인 파산 신청한 적이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요?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부친의 빚 보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사실은 구름이 그린 달빛은 아니고 네. 응팔 끝나고 나서 이제 알려져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부친이 사업 자금을 대부업체에서 빌리면서 연대 보증인으로 이제 박보검 씨를 세우면서 네. 그 대부업체 3억을 빌렸고요. 당시 이제 15세 미성년자였는데 박보검 씨가 연대 보증인이 돼가지고 부친이 사업 실패로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대부업체는 박보검에게 이제 원금에서 이자까지 갚으라고 이제 했고. 당시 뭐 연대 보증인 사실 몰랐던 박보검 씨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상황이 안 돼서 2014년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 외에도 이제 심영래 씨라든가 네. 아니면 이준호 씨, 네. 그다음에 뭐 윤정수 씨, 정수야. 송대관 씨 이런 분들이 네. 다 한 번씩 사업 실패나 이런 부분으로 네, 이거 쓱 들었을 때 개그맨들이 좀 의외로 많네요. 좀 이유를 한번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업 관련한 거는 이제 조영 씨도 많이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네.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이렇게 실패하는데도 계속 하게 되는지. 일단 네. 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네.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가장 크죠. 큰 것 같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가수분들은 뭐 그분들을 제가 뭐 좋아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래 한 곡만 떠도 사실 평생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분 뭐 어떤 가수 그 노래 하나면 뭐 두 곡만 띄워도 맞아. 뭐 행사로, 자손까지 행사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방송이 됐을 때 그때 뭐 이용 씨인가요? 이용 씨 맞죠? 그분은 10월만 되면 그 노래를 10월 가지고 마지막 날 그 노래 나오고 우리 뭐 예를 들면 그 봄만 되면 또 나오는 우리 가수분들 벚꽃 엔딩. 그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뭐 어떤 소비가 될 수 있는데 개그맨들은 한번 소비되고 나면 쓸 데가 없어요. 사실 유행어 같은 것도 한번 썼는데 한 1, 2년 지나면 언제 꼬야? 그거 너 유행 지난 사람이 되고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매일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머릿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어갈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인기 있을 때 뭐라도 하자는 맞아요.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 또 팽팽하게 퍼져 있는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했는데 항마당 형도 잘 됐지만 이승환 선배님 네. 벌집 삼겹살집 또 잘 됐잖아요. 네. 그다음 그 제2의 이승환이나 항마담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했는데 뭔가 실패를 했어. 근데 봤을 때 내가 요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가 실패했구나. 다음에 할 때는 더 잘할 수 있겠다고 또 덤빕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험하면서 본전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도박하고 이 사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이제 읽다 보니까 한 방에 지금 빨리 이거 해야지. 왜냐하면 조금 야금야금 모아가지고는 잃어버린 걸 갚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큰 거.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유혹을 계속합니다. 야 이거 한 번만 하면 너 특히 옆에 계신 분들이 참 이렇게 지인분들 맞아요. 예. 참 연예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 열려 있는 보통 아는 형님이라고 아는 칭하게 형님. 되는 저도 지금 제 주변에 많이 이런 붙어 분들의 있습니다. 굉장히 네. 약간 역할이 큰 것 같긴 해요. 그 사업에 그리고 있어서. 조금만 인기를 얻거나 유명세를 타게 엄청 되면 붙죠. 그렇죠. 엄청 붙는 것도 붙고 본인 스스로도 약간 좀 인기 그 곡선도와 사업이랑은 또 다른 건데 그걸 좀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걸 런칭했거나 할 때 다 이거를 올 거야. 좋아해주거나 좋아해줘. 대박이 날 거라고 음. 생각을 좀 하는 자기도 그렇게 경향도 있는 것 생각하지만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와 니만 얼굴 그래. 해주면 우리가 대박 날 수 있다고 펌프질을 막 하는 거죠. 펌프질을 그렇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판단력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뭔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활동을 해오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딱 몰라요.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네. 사실 뭐 매니저 말씀만 듣다가 이제 네. 개인기 얻은 분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더 중심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크죠. 방송 계속 하다가 비용계 도둑질하고 방송일만 하다가 네. 인기가 떨어져서 방송일이 없어져요. 그럼 집에만 계속 갇혀 할 게 있어. 없어요. 할 게 맞아요.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 얼굴은 알겠어 누군지. 그러다 보면 이 사업에 네가 좀 뛰어들어서 같이 할래? 네. 그러면 그냥 하면 너도 열심히 안 할 수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얼마를 넣어라 같이 하자. 근데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연예인분들이 잘 몰라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전문 분야도 아니고
돈을 어떻게 주는지. 본인도 좀 그러시잖아요. 저도 본인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얼굴만 계십니다. 빌려주고 이런 거.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당한 거는 네. 어떤 분하고 사업을 했는데 지분을 30%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줬잖아요. 그렇죠.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이 또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30% 지분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지분이면 요번 매출이 얼마니까 순수익이 얼마큼 남았으니까 그 돈을 주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계속. 그게 왜 안 주냐 물었더니 대지주 51% 가진 사람이 그 분배를 안 하면 배분을 안 하면 그냥 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안 줘요. 돈을 못 바꾸는 거네요, 그죠? 돈을 못 바꾸는 거. 그 사람이 야 우리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번에 이 돈을 가지고 각자 지분만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돈을 배당을 하게 주는데 되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면 사실 그럼 혼자 개인 네. 뭐 법인 조그만 거 차린 사람들은 번 돈을 가지고 난 또 사업하기 위해서 쓰겠다. 그럼 그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쩜 법적 소송 난다고 계속 갇혀갔어요.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빠져나왔지만 고생들 하면서 돈은 못 벌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뭐 사람 얘기 하셨지만 이제 그런 불안정한 그런 연예인의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네, 그다음에 제일 큰것 주변의 같습니다. 그런 네. 좀 꼬드김,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연예인 스스로가 뭔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사업이 나오는데 비슷한 게 말씀드릴 때 제가 종합 도박 중독을 이제 아까 저희도 얘기하게 됐지만 그 케이스를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가장 좀 컸던 임팩트가 이제 2013년에 있던 그 연예인 도박 사건이 많이 나왔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때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연루가 돼가지고 당시에 이제 김용만 씨도 있었고요. 맞대기라고 하죠. 이 축구 경기 승리팀의 예상에서 휴대전화로 돈을 거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수사가 되면서 엄청 파장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탁재원 씨, 이수근 네. 씨, 앤디 씨, 토니안, 양세형 씨, 붐 씨 이런 분들 네.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분들도 다 같이 연루된 게 네.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한간에 소문도 많이 돌았었고, 네. 근데 결국 이제 뭐 기소가 결정돼가지고 이제 이수근 씨, 탁재원 씨, 토니안 씨는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그다음 베팅 금액이 적었던 붐 씨, 양세형 씨, 앤디 씨는 약식 기소. 그다음에 양세형 씨가 이제 그래가지고 300만 원 벌금이 나왔고, 네. 붐 씨와 앤디 씨는 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나머지 분들도 뭐 집행유예 이런 걸로 다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013년 이 사건에 관계된 분들은 다 활동을 시작했죠. 네네. 시작을 했고 네.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예능 네, 지금 뭐 다 뭐,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네, 지금 인기가 주자들입니다. 다 올라오신 그런 다시 다 올라왔어요. 분들이 됐어요. 오히려 네. 뭐 좀 전화 위복이 된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 양세형 씨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는데 네. 갔다 오시고 나서 갔다 오시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나서부터 좀 절치부심하셨는지 네. 더 잘 되는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박에 관한 것도 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좀 특히나 이 좀 뭐랄까 그 베팅하는 거에 대한 특히나 이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 네. 축구로 연관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네. 탁재원 씨 이게 같이 조기 축구 동호회를 하시는 동호회.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축구 처음에 다녔어요. 이제 거기서 뭐 꼭 연예인들 분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거기 매니저분이라든지 뭐 네. 지인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이거 재밌다, 좋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꼬드겼겠죠. 재미삼아 시작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금액을 막 더 크게 걸게 되는 네. 그런 좀 경황이 좀 생기는 것 같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분들 뭐 제가 편들자는 건 아닌데 네. 이게 뭔가 출구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요. 해요. 또 연예인분들이 이거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거 네. 뭐 그래서 뭐 도박했는 게 막 잘했냐 이런 게 아니라 네. 뭘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방식의 스트레스 푸는 게 있었으면 그쪽으로 안 빠졌을 안 빠졌을 건데 하다 보면 네. 뭔가 시시하고 뭐 할 게 없는데 갑자기 그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쾌락인 거죠. 어? 그게. 여기서 어떤 스트레스를 풀러 근데 확실히 이게 연예인분들이면은 네. 좀 쾌락의 정도도 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 보통 그런 분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 네. 훨씬 더 좀 그 크게 세야지 좀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중들 사랑을 인기라는 게 받다 이제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네.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네. 큰 자극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되게 막 작은 인기도 막 크게 느끼게 되고 좋아지지만 네. 좀 어느 정도 이제 인기가 있다 보면 그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건 느껴지지만 올라가는 건 별로 안 느껴질 것 못 같아요. 올라가요. 그리고 그까지 다시 올라가기도 힘들고 네. 뭐 저도 뭐 부끄럽지만 조금 올라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네. 더 이상 이제 올라갈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떨어졌을 때 그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났을 때 그 어떤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부정한 방법으로 네. 채우는 케이스도 생기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잘못하면 하는데 저는 참고로 뭐 술, 담배, 도박, 여자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허무한가 봐요. 많이 다른 걸로 허무한데 채우 결혼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딸과
뱃속의 아기랑 이렇게 해서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판을 짜셨네 이렇게 딱. 아닙니다. 저는 아니,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 네. 아니 근데 뭔가 진짜- 본인의 그런 뭐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면을 강조하기 위한 네. 기승전결이 아니라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니 그 도박의 쾌락이 진짜 강하잖아요. 뭐 진짜. 다른 그렇다고 거- 하더라고. 가끔씩 뭐 도박은 저희 이제 절대 출장이나 못 뭐 끊는다. 여행 가시다 보면 네. 이렇게 뭐 뭐- 슬롯머신이나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는 맞습니다. 분들 뭐 있잖아요. 카지노 가서 네. 살짝 뭐 조그만 몇 달러씩 한번 보는데 잃어보고 그냥 네. 달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냥 갖다 준다고 생각하고 가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재밌다 느낀다는 분들. 도박이 또 재범도 많아요. 네. 또 똑같은 못 끊죠. 신정원 씨 못 같은 끊어요. 경우도 그렇게 질타를 받고 네. 반성하고 하고 또 해서 약간 국민들의 분노를 더 샀잖아요. 맞아요. 그럼 좀 약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게 또 도박이라는 맞아요. 거. 이게 웬만한 그냥 술 중독 아까 말했던 어떤 우리가 말하던 중독 중에서도 상위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 중독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사업 맞아요. 중독은 중독은 기다려야 될 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은. 돈 없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사업은 이제 투자를 해놓고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있지만 도박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더 뭐 끌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도박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왜 그렇게 도박을 하냐 물어보면 네. 뭔가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그냥 아무것도 도박을 모를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냥 재미로 이렇게 딱 했는데 막 몇 년치의 돈을 잘 됐을 경우가 많죠. 초반에 잘 됐을 경우가 초반에 있어요. 네. 확 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넣었는데 돈이 이렇게 나? 그때부터 아 나는 운이 좋은 애인가 봐. 그러면서 몇 번 갔는데 또 따요. 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 내가 이만큼 땄구나. 네.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더 크게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잃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땄던 것도 있고 하니까 막 그냥 사업이 되는 마찬가지죠 거예요. 사실. 예. 그런 맞아요. 메커니즘은 사실. 처음에 잘 되는 것들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사업도 처음에 잘 낸 분들이 더 위험한. 그래서 우리 일명 이쪽에서는 그냥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음. 처음 잘 되는 게 그렇게 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도박은 네.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아예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어떤 도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농담 삼아 내기도 안 해요. 저는 절대.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못지않은 중독이 이제 마약 중독이나 뭐 아까 이런 예, 게 약물 맞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예. 약물 중독 같은 부분이 있는데 네. 가장 뭔가 좀 많이 연예계에서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게 약간 대마초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활동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좀 언급됐던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뭐 빅뱅 지드래곤 씨도 있었고요. 그럼 이승철 씨나 싸이 씨, 그럼 전인권 씨, 뭐 이런 분들도 한 번씩 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대마초 관련해서 좀 구설에 올렸던 분들이 김태원 씨도 살짝 그리고 이렇게 배우로는 또 있었던. 김부선 씨, 아 그다음에 그렇죠. 또 돌아가셨던 김성민 씨, 어. 주지훈 씨 등이 좀 있었고 네. 개그맨이 또 신동엽 씨도 약간 예전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인은 지금 예능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약간 어. 웃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좀 그렇게 연루가 됐던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대마초는 아닌데 네. 그 네덜란드가 이제 이 약물이 좀 어느 정도 합법화된 그렇습니까? 그런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제 한창 연예계에서 유명했던 그 엑스터시라는 네. 약물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그 불법화돼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거를 자유롭게 아 그래요? 이렇게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그 나라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어느 네. 정도 선에서는 뭐 이렇게 뭐 복용할 수 있게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이태용 씨가 뭐 아는 것처럼 그렇다고 알고 있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이제 뭐 엑스터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관문이라고 해서 이제 위험한 게 그 자체가 중독성이 큰 건 아닌데 네. 그걸 하고 나면 더 강한 걸 찾게 되기 때문에 관문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놀러 가서 이제 이제 외국 여행을 갔다가 그걸 실제로 권유를 받는 사람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권유를 해보라고? 저희 테이블에도 했고. 음. 근데 저는 그게 무서워서 이제 못 하면 안 되죠. 하겠더라고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옆 테이블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걸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많이 먹는 건 아니고 하나를 있으면 그걸 4분의 1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술에 타가지고 이제 마시는. 네. 그래서 더 재밌다고 그렇게 하면. 우와. 근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술을 2병을 한꺼번에 먹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세구나. 막 달아오르면서 네. 막 정신이 막 이게 막 날아가는 네. 술 드시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술 드시면 이게 보통 이제 잘 안 받는 날 특히나 네. 술 잘 받는 날은 뭔가 술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없는데 네. 술이 좀 안 받는 날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맞아요. 갑자기 막 얼굴이 쫙 올라- 달아오르면서 네. 막 정신이 싹 날아갈 것 같고 막 느낌이 네. 드는 거. 네. 그 술 2병 먹은 느낌이라고. 아. 그러니까 그
엑스터시랑 그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수준의 약도 네. 4분의 1 쪽에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위험합니다. 오고 그런 거 그 정도면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좀 센 약물의 경우에는 좀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는 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네. 우리 개그맨들끼리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이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걸 접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막 몸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자기가 공중에 막 뜨고 환각 증세를 막 그렇죠, 일으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아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이 그러면 진짜 그런 거 하고 자기도 어떻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하게 됐대. 네, 네. 그래서 했어요. 그럼 자기는 했는데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뭐 멀쩡하고 뭐야 이거 말로만 듣던 거하고 다르냐고 창문을 탁 열었는데 네. 웬걸 길거리에 공룡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깜짝 놀랐다며. 그 얘기 들었어요. 들었죠. 얘기 우스갯소리로 막 하면서 환각 증상이 있었네요. 그죠? 네, 있었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공룡 봤다고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피해자입니다. 아 그래요? 저 2007년도에 네. 인기가 좀 있을 때 네. 제가 마약범으로 몰렸었거든요. 정말요? 예. 몰랐어요? 네. 어떻게 해요? 저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네. 법무연수원에 교도소 그 계시는 분들 네. 직원분들 1급 공무원부터 7급 공무원까지 제가 교육을 합니다. 강의하러 가요 제가. 어떻게 뭐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이게 사건 얘기하려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짧게만 얘기하자면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개그맨들이 미래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잘 됐을 때 사기꾼들이 많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옆에 사기꾼이 붙어가지고 차 사기, 집 사기를 저한테 치고 도망갑니다. 네. 돈도 잃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어떤 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봤더니 이제 제가 마약범이라면서 갑자기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제가 마약을 저는 술 담배 그것도 자극이 세가지고 안 하는데 어떻게 마약을 하냐 그랬더니 이동엽 씨 제가 봤을 때는 잡으러 오신 분이 이런 얘기 진짜 했었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개미를 먹일 수 있냐 이것만 봐도 마약하는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개미 먹이는 거는 개미 할기라서 먹이는 거예요. 개미 할기가 개미를 먹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100% 아니면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하면서 저희 집에 압수수색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치면은 개그맨들 다 잡혀가야 되네요. 근데 상상 이상하대 발상이. 그러면서 2007년대 그때 제 인생에는 좀 잘 나갈 때니까 그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을 뒤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흰색 가루가 탁 나옵니다. 우리 영화에 나오듯이 그냥 흰 봉투에 흰 봉투가 아니죠. 투명 봉투에 흰색 가루가 있어요. 뭐 결론부터 빨리 얘기하자면 그게 문경 약돌이라고 그 돼지들 진짜 가축 돼지들 그 아토피 치료제예요. 근데 우리 집에 브로콜리라고 뚱보 돼지가 살았거든요. 걔가 그 몸에 바르던 거였는데 그게 뭐 걔가 그거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데 그게 있으니까 갑자기 그것 때문에 제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중에 뭐 어쨌든 결론은 그게 문경 약걸로 나왔고 저는 머리털이랑 뭐 음모까지 다 뽑아서 성기에 있는 털까지 다 뽑아서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혐의로 다 나오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와 수사 받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계속 억울해서 나는 하질 않았는데 5명만 부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게 불면은 좀 감형해 준대요. 감형도 좀 해주고 마약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유혹하면 넘어간대. 유혹이 약해서. 그래서 누구 이렇게 부르나 봐요. 근데 저는 절대 안 했다고 계속 그러니까 되게 좀 우프네요, 그죠? 네. 상황이. 그들은 유행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이걸로 의심을 받는. 아니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동차랑 차 사기 쳤던 자동차랑 차는 똑같구나. 차랑 집 사기 쳤던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법무연수원에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걔가 저한테 사기를 쳤는데 걔가 왜 나한테 다시 보복을 했을까 했는데 걔가 예를 들면 대구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대구에서 감옥 살해하기가 힘들어. 그럼 딴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방청에 있는 검사한테 내가 연예인 중에 누구 마약을 하는 애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해주겠다. 그럼 걔들이 청주나 딴 데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해줘요. 근데 걔가 저하고 같이 막 지내다 보니까 저랑 같이 했던 문자랑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핸드폰에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검사. 그래서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걔는 그냥 수감 생활을 바꿨고 그러고. 끝까지 진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런 거에 좀 휘둘리거나 연루되는 이유가 잘못된 사람을 주변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 가인권 네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면 주진수하고 이제 뭐 교제를 했던 기간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친구분한테 네. 그 권유를 받았다고 지금 폭로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가인 씨가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건너 아는 음. 분의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연예계에서 이 아는 형님, 아는 동생, 아는 누나 뭐 이런 존재의 분들, 그래서 다니다 보면 뭐 하시는 분이니까 좀 참 궁금한 분들도 많고 형님입니다 하고 하는데 인기 있는 분들의 경우 그 옆에 많이 붙어 있어요. 뭐 되게 막 여자분들도 많고 네. 유명분들 뭐 행사한다 그러면 되게 막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모이시는 분이 같이 많아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사이에서 뭔가 좀 잘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대충 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얘기를 안 한 게 성형 쪽이거든요. 성형 쪽 얘기는 좀 뭐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많이 고쳤다 이런 얘기가 이제 블로그나 근데 있긴 본인이 한데. 스스로 지금 성형하지 말자 전도사로 되신 노현희 씨. 그렇죠. 노현희 씨 제가 계시잖아요. 사진도 많이 봤는데 네네. 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네. 그분이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얘기했으니까. 밝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이 뭐 중독의 기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의 기본적인 정서는 네. 결핍감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사업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면 이 돈을 벌고 싶어서 좀 자극을 받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뭐 쇼핑 중독이나 성형 중독의 경우에는 약간 여성분들의 여자 연예인에 있어서 뭔가 그런 좀 계속 갈증이 되는 더 예뻐지고 싶은. 예뻐지고 싶은 거는 뭐 다 그렇죠. 같은 우선 마음인데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우선 정말 너무 쉽게 많이 뭐 한두 군데 정도 손본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 요즘 뭐 쌍수는 그냥 네. 졸업 선물로 해준다고 그쵸. 하잖아요. 그 정도. 얼마 전에 정도. 홍진영 씨가 네. 모 방송 프로그램 나와서 네. 아니 나는 눈하고 코밖에 안 했는데 성형 괴물이래요. 말을 그렇게 하면서 눈하고 코밖에 안 하셨어요, 진짜로? 몰라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방송 얘기하는데도 눈하고 코만 했는데도 뭐 인터넷에서는 자기를 성형 괴물이라고 성괴라고 한다고 막 좀. 근데 마음이 아픈. 여자 연예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뭐 화면에 보여지는 직업이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럽게 오죠. 이제 그거를 좀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뭐 요새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박수진 씨. 네. 박수진 씨가 무슨 사진만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악플을 진짜 많이 달아요.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결혼하고 출산하니까 어쩔 수 없다, 뭐 늙었다, 뭐 자글자글하다부터 막 댓글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리는데 대부분 외모에 대한 그거예요. 근데 뭐 그분은 이제 정말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계시지만 일반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냥 자기 본인의 예쁘다 칭찬만 해주던 대중들이 막 그렇게 비난하고 외모를 가지고 아우 막 이렇게 늙었다 못생겨졌다 뭐 관리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의학의 힘을 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성형을 왜 하는가 봤더니 처음에 이렇게 해서 떴어요. 떴는데 너무 예뻐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얼굴로 떴는데 그분들이 고치지 않았고 주변 옆에 있는 분들이 권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 여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야, 너 TV 지금 예쁘잖아. 거기서도 또 아는 언니, 아는 언니들이 동생이 나와서 나오네요. 야, 너 코만 여기 좀 올리잖아. 너 송혜교 잡는다 요번에. 저도 코 수술을 아는 언니가 권유해서 했어요. 이성 씨도 코 한 거예요? 저 코 한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는데요? 그냥 비슷한데 근데 비슷해요? 아무튼 네. 저 코 했거든요. 근데 네. 코 해라.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죠. 이태용 코 씨. 하면 죄송한데 저도 코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코는 다 이거야. 지금 다 하잖아요. 코 하면은 화면이 더 잘 나온다. 네. 지금 이렇게 얼굴이 약간 넙대대하게 나오는데 코를 하면은 중심이 잡혀서 이미지가 달라진다. 막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기승전 만족. 두 분은 뭔가 절묘하게 빠져나가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권유와 함께 네. 이제 했어. 성형이 중독 걸리는 이유는 했는데 만족도가 이태용 씨 있잖아요. 멈춥니다. 저도 어쨌든 만족도보다는 저는 진짜 살려고 한 거거든요. 저는 콧대가 부러져가지고 그런 경우 많죠. 네, 할 수 없이 이거는 성형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의료라고 해야 되나? 의료의 일종으로 한 네, 그거로 한 건데도 아직도 지금 불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콧대가 이거 내려앉아가지고. 네. 근데 불만족스러운데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으면 멈추는데 성형 중독 걸리신 분들은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는 것보다 잘 안 나왔어. 그러다 보면 다시 재수술을 하든 아니면 이쪽 코가 안 되니까 눈 쪽으로 가보든 뭐 어디 쪽으로 딴 데로 가요. 하나 고치면 나머지하고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조화가 안 맞는 거야. 또 나머지도 고치게 되면 그럼 이쪽을 또 하면 여기 안 맞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투닝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동차 투닝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분들 한 얘기 뭐냐면 순정이 최고다. 순정이 그냥 최고의 종착이다. 투닝은 순정이다.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제일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루를 바꾸다 보면 배기량 때문에 뭐 또 다른 걸 바꾸게 되고 점화 플러그 바꾸고 그 바꾸면 뭐 계속 바꿔야 되듯이. 근데 자동차는 하다가 안 되면 순정으로 갈 수 있지만 얼굴은 고치기 시작하면 맞아요. 원점으로는 못 돌아가요. 음. 근데 그 성형 중독 걸리신 분들이 아마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하다가 보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 뭐 어쨌든 고인됐지만 마이클 잭슨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또 하얀 흑인이었지만 백인이 되고 싶어서 피부도 바꾸고 코 마지막에 코 막 무너지고 막 그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분들도 그렇게 그걸 어. 못 잡는 것처럼 예. 진짜 인위적으로 뭔가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들은 좀 다 좀 약간 환상인 것 같긴 해요. 네. 실질적으로 그걸 뭐 할 수 있는 명의는 없는 것 네. 같고. 저는 네. 사실은 뭐 떠서 얼굴 우리가 이태영 씨를 보고 얼굴을 봤는데 떴어. 그러면 안 고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먹고 떴으니까 지금 아니면 고쳐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죠. 고쳤는데 만약에 떴다. 어. 그럼 더 이상 멈춰야 되고. 뭐 근데 안 그럼 아직 저는 고쳤는데도 갈 길이 떴다. 구말리네요. 진짜. 아니 고쳐야지만 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뜨고 나면 더 예뻐지려고 계속 고치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그것도 건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 뭐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성형도 그렇고 네. 결핍이 진짜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맞아요. 충만하고 뭔가 그 마음이 그렇게 되면 좀, 네. 좀 부족하거나 허한 게 없으면 그게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걸로 채우는 거죠. 사회 분위기 자체도 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 너무 쟤보다- 각박한 부분도 있고 어. 특히나 연예계라는 곳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너무 치열하죠. 보여주는 또 직업에다가 보여주는 네. 직업이다. 그러니까 정말 인기 뭔가- 척도가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은행 다니시는 분들 뭐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네. 너 어디 다녀? 나 어디 다녀? 그러면 아 그냥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직급이 대리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면 그냥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람이 알죠. TV에 나오기 때문에 뭐 얼마나 그 성과 과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다 그냥 전 국민이 상사예요. 맞아요. 얼마를 버는지 무슨 맞아요. 프로에 하는지 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평가하고 다 한마디씩 하니까 맞아요.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이태영 씨랑 뭐 저랑 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디 갔다. 근데 사람들이 만약 이태영 씨한테 막 몰린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내한테 사람이 더 올 줄 알았는데 만약 이태영 씨한테 몰린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지금 얼굴에 코를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눈을 더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바뀌는 거죠 계속. 그다음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맞아요.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네.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이 또 종사자시다 보니까 저희 종사를 했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자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거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대전제는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니다. 네. 맞아. 분명히 네.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네. 것을 하지 전제에 두고 말아야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렇게 하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말하는 참고로 거죠. 설명해 네. 드리는 왜 거예요. 하는 건가? 말씀드릴 네. 수,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건데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고인들의 그런 처신은 굉장히 본인 행동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을 좋아하거나 동경하거나 봤을 때 영향을 받는 분들도 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대중적인 책임감이 필요하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스타라는 직업이 어렵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또 그런 좀 돈을 많이 버니까 너는 뭐 그 정도 욕을 먹어도 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너는 좀 집에 갇혀서 살아도 돼. 이렇게 너무 좀 또 보시는 분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네. 생각도 좀 해보고 좀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도 있고 네. 특히나 뭐 배우나 개그맨이나 가수 상관없이 다 무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스포트라이트 뒤에 있으면은 더욱더 공허함 밀려오게 되는 거는 좀 다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좀 많은 분들을 좀 선풀이나 좋은 얘기로 좀 다독여 주신다면은 맞습니다. 또 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분들이 적발을 하는 것 자체에 너무 좀 방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할 수 있을까? 좋은 쪽으로 좀 끌어내서 네. 좀 치유하고 평소에 좀 그런 분들의 상처를 네.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이 네. 계속 뭔가 케이스가 나왔을 때 그거를 처리하고 수습하고 뭐 처벌하고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아,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오늘 저희들 뭐 이렇게 사람판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네.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일단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좀 손혜선님이 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지금 몇 주째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과 3주째 기다리고 할 수 있기를 좀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 정엽 무조건. 씨도 베트남 다낭 좀 잘 갔다 오시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또 네. 다음 주에는 후기를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좀 건강하게 네. 더운 날씨에 좀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손혜선님과 함께 올 수 있으면 같이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태영 씨. 네. 여행은 바카스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